안녕하세요. 2019년 9월 30일 삼성전자가 20억 달러의 매출을 얻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게다가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일본 기업에게 수익을 얻는 겁니다. 일본 2위 통신사인 KDDI에 2024년까지 5G 기지국 장비를 공급하는 계약에 성공했다고 한 것인데요. 일본 내 2위라고 하지만 4,400만 명의 유저를 보유한 통신업체였습니다. 그 수주 금액이 한화로 약 2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반도체 소재의 무역 제재로 어떻게든 한국 기업이 손해보게 만들려고 했던 세력에게 통쾌한 한방입니다. 그렇게도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왜 수주를 맡기게 된 걸까요? 바로 5G 통신을 이용해 2020년 도쿄올림픽을 빛내고 이미지를 개선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비록 쓰나미라는 천재지변이 방아쇠를 당기긴 했지만 분명하고 위험했던 결함을 숨겨왔었던 후쿠시마 원전의 폭발 및 방사능 유출 사고로 일본의 국제적 이미지는 분명 실추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어떤 세력에 의해 감춰지고 있는 원전의 위험성과 방사능 후유증에 대해 저도 영상을 만든 바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를 뒤집기 위해 올림픽을 유치하였는데 문제는 그것을 뽐낼 기술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기존 올림픽처럼 직접 경기장에 가서 즐기는 관중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의 영상, 재미있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함께 전달할 수 있어야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시기가 되었죠.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계신 것이 좋은 예입니다. 그런데 예전의 통신 기술은 그 정보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전달하기에 너무 느립니다. 그래서 5G는 필요한데 미국은 화웨이의 보안 문제 때문에 우방국들에게 사용하지 말 것을 주장했으니 가격이 좀 더 비싸더라도 삼성에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노력이 숨어있나 하면 4G에서는 삼성의 점유율이 고작 6.6%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5G에서 37%로 향상되었기 때문에 얻게 된 성과입니다. 흔히들 삼성전자가 외계인을 고문하여 신기술을 알아낸다 혹은 24시간 신기술 개발을 시킨다 라는 농담을 듣곤 하는데요. 사실 삼성은 우리 10만 명이 함께 일하는 회사이고 그중 최고 기술력에 도전하는 박사 인원만 5천 명에 가깝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외계인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5G의 뜻은 5번째 세대로 발전을 거쳐온 무선 접속 네트워크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4G, LTE보다 데이터 용량은 약 1000배 많고 속도는 200배 빠른 차세대 이동 통신입니다. 여기에 4G가 최고 속도를 향상시키고자 집중했다면 5G는 지연을 최소화해서 말하자면 유튜브 영상을 볼 때 버벅이는 현상이 없도록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오진다고 광고하는 5G는 자주 끊길까요? 첫째, 5G 기지국은 깔린 곳보다 안 깔린 곳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전국망은 현재 진행 중이고 실내에 5G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인빌딩 작업은 이제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품질 안정화도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반면 4G LTE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세계 최초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2009년 전 세계 최초로 LTE를 상용화한 스웨덴보다 2년 늦게 LTE를 국내에 도입하게 되었고 통신사들은 이미 검증된 통신 장비를 들여와서 빠르게 망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초 5G 상용화 국가라는 타이틀을 쟁취한 대신에 우리가 베타 테스터가 된 거죠. 둘째, 9월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위원장께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 3사 5G 기지국은 수도권의 전체 절반인 55.8%가 몰려 있었습니다. 약 44,000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7개 광역시들의 커버리지는 수도권의 6.4%밖에 안 되는 겁니다. 6.4%라 하면 1000대 수준인데요. 사실 1000대면은 광역시 길거리를 커버하는 것도 겨우겨우 될 것 같은 수치입니다. 즉 지방에 계신 사용자들께서는 아마 더 많이 체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셋째, 설치된 기지국마저도 5곳 중에 하나가 불량인 것입니다. 불합격 현황을 보시면 평균 20% 수준이고 제일 많은 기지국을 세운 LGU+는 3분의 1 수준으로 불량이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변명입니다. 이번 올림픽 수주에 대해서 삼성 관계자는 2020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20%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본은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부디 국내의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서 같은 반응이 재현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삼성은 지난해 8월 인공지능, 바이오, 전장 부품과 더불어서
이 5G 통신을 4대 미래 성장 사업으로 제시하고 3년간 25조 원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도 그 일환일 것이며 반도체 무역 규제 등 당장 방어에만 힘쓰기보다 수익 모델을 다각화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전략을 직원분들 한 분 한 분의 노력으로 잘 이뤄내고 계셔서 반가웠습니다. 또한 다행스럽게도 한국 국민들의 자발적 운동 등 올바른 협력 관계에 대한 의지를 표출하여서 반도체 소재가 정상적으로 통과되도록 촉구한 덕분에 현재까지는 생산에 크게 차질이 없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와 능력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하는데 저도 힘이 되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나는 하루 되세요.